다지하오 HSK 전문 강사 김지영입니다. 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저희도 덕분에 시험 때문에 꽁꽁한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풀고 4급 듣기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018년 1월과 2월을 봤을 때 시험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왔어요. 저희가 1, 2월을 보게 되면 그 해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데 1, 2월 달에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기 보시면 4급 듣기 시험에 출제된 같은 말 여러 가지 표현. 즉 뭐냐면 어렵다라고 말한 건데 돌려서 봐서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돌려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정리해봤어요. 같이 볼게요. 자, 듣기 일부분 출제, 같은 말, 여러 가지 표현. 자, 옛날에는 제가 적중특강을 찍을 때는 여러분께 여러분 들리는 게 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李教授很受欢迎. 很受欢迎정말 많이 쓰이죠. 뭘까요? 환영을 매우 받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쉬운 표현은 很喜欢, 좋아한다 라고 하면 동의어 표현으로 很受欢迎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환영을 매우 받습니다 라는 게 별표 지문으로 나오고 듣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教室里总是坐满了学生. 교실 내에는 학생들이 가득 늘 앉아있다 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유추했을 때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이건 일치 문제다 라고 했던 문제가 1월 달에 나왔고요.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表演很顺利. 비아오엔이 뭘까요? 공연이죠. 그렇죠? 공연이나 아니면 연출, 연기. 그러면 공연이 매우 순조롭다. 근데 듣기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紧张跳出了好几个动作. 매우 긴장이 돼서 여러 가지 동작을 춤출 때 틀렸다라고 표현했고 마지막에 他结束后一直很难受. 그가 끝난 이후에 계속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치하지 않는다. X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추하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할게요. 우리가 성적이 안 좋다를 뭐라고 쓸까요? 그쵸? 成绩不好.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很差. 차는 여러분 안 좋은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고. 아니면 成绩不理想. 그래서 성적이 이상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나쁘다, 그 다음에 좋지 않다, 차. 이건 동의어고 5급에서도 주의 단어가 5급 단어 바뀐 채 이렇게 동의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성적이 좋지 않다는 成绩不好. 동의어는 뭐다? 成绩很差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他选择. 选择가 뭘까요? 선택하다죠. 어떤 것을? 在上海发展. 그러면 상해에서 발전하는 걸 선택했다.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제가 의역해서 해석하면 그는 상해에서 있을 것을 선택했다. 다시 한번 그는 상해에서 있을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他选择在上海发展. 그러면 이 말이 보기에서 나왔고 듣기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毕业后他没有留在上海. 졸업 후에 그는 리우가 남길 유자죠. 그래서 상해에 남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서 X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듣기 일부분은 별표 지문이 있으면 들어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려줘도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시면서 住满了学生. 학생이 가득하다라는 건 선생님이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很受欢迎이 뜻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가기 전에 듣기 일부분에서 알쏭달쏭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돼. 근데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마치 나쁜 남자처럼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한다 말해야 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나쁜 남자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쁜 남자 문제로 두 가지 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처음에 볼게요. 자, 여기 별표에서는 比赛结果出来了. 경기 결과가 나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듣기 내용에서는 场上的两位运动员. 자, 여기서 경기장에서 두 명의 운동선수는 그 다음에 让我们 우리로 하여금 看到了足球运动的最高水平. 우리로 하여금 축구 운동의 최고 수준을 보게 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最后谁赢谁输. 자, 여기서 잉이 뭐예요? 이기다, 쉬우는 뭐다? 지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누가 이겼는지 누가 지는지 其实已经不重要了. 뭘까요? 이미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왠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나온 것 같고 안 나온 것 같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경기 결과가 이렇다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和年龄大的人 그 다음에 进行交流时 연령이 높은 사람과 교류를 진행할 때, 그러니까 말할 때죠. 그럼 옆에 할게요. 我们会用您 님을 이용해서 来表示 표현한다. 对他们的尊重. 그쵸? 님을 쓰게 되면 존중하는 의미를 주잖아요. 내려갑니다. 可是如果是跟不熟悉的人 자, 이것은 뭘까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내려갑니다. 即使年龄几乎一样 설령 연령이 비슷할지라도 我们也会用您 우리는 님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보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동龄人之间 여기서 보게 되면 동龄이 뭐냐면 동갑, 즉 같은 나이 간에는 그 다음에 说话 말할 때 不能用您 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즉 뭐냐면 나이가 비슷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낯설면 님이라고 먼저 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부분 문제는 여러분 답이 어떤 식으로 일치가 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 어렵다 우리 알고 있죠?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책을 너무 전문적이야. 그 다음에 내가 봐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들리며 어렵다 라고 유추할 수 있었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어렵다네 난 듣기에서 뭐가 들렸다? 这本书太专业了 어떻게 해도 내가 봐서 이해할 수 없어. 시작. 没怎么看懂 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支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지하다예요.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지지해주는 건 즉 응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支持 그러면 그 말인즉슨 동의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동의. 그 다음에 세 번째 好主意 여러분 여기서 주의는 뭐냐면 명사로서 아이디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와 좋은 생각이다 해볼게요. 시작. 好主意 이거는 동의한다는 뜻이고 또 이거는 지지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같은 표현이다라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 힘들다 한번 가볼게요. 레이. 레이 힘들다죠. 그러면 4급이니까 대놓고 힘들어 해서 답이 나오면 너무 쉬운 문제고 어떻게 나오냐면 나 힘이 없어를 뭐라고 쓴다? 没力气. 没力气 힘이 없어. 그래서 胳膊和腿也 여기서 뭘까요? 팔과 다리도 有点疼 어떻다라고 했어요? 좀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뤄봤을 때 이 사람 상태는 뭐다? 레이, 힘든 상태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힘이 없다 뭐라고요? 시작. 没力气. 그 다음에 胳膊和腿也有点疼. 좋아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精彩. 여러분 이 칭이 들어가면 좋은 뜻이고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용이나 작품이나 영화나 어떤 책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 징차이를 쓰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면 연기 여기서 지는 지수 기술의 지죠. 그러면 연기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와 연기 기술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뭐라고 쓴다. 시작. 연기 太棒了. 빵이 뭘까요? 그렇죠. 대단하다죠. 하오의 의미가 돼 있습니다. 하오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빵 아니면 不错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다음 옆에 하겠습니다. 这部电影还在电影节. 그 다음에 得过奖. 여러분 여기 단어 보시면 지향이 장려할 장자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장려할 때, 잘했다고 칭찬할 때 주는 상 있잖아요. 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득자니까 얻다, 상을 얻은 적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 연기가 정말 뛰어나다. 이 영화는 또 영화제에서 상을 얻은 적이 있어 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이 영화는 뭘까요? 그렇죠? 훌륭하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훌륭하다를 뭐라고 쓴다. 시작. 精彩.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演技太棒了. 그 다음에 这部电影 이 영화는 还在电影节得过奖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기다죠. 뭐 이기다, 지다 표현은 4급에서 늘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찐이 뭘까요? 찐.
찌는 들어가다죠. 그러면 한 개의 볼을 넣다, 한 개의 골을 넣다는 뭐냐면 进了一个球. 다시 한번 한 골을 넣다를 뭐라고 쓴다. 시작. 进了一个球. 그 다음에 1대0 뭐라고 쓸까요? 2比0. 그러면 1대0으로 이겼다는 뭐라고 읽는다? 2比0 赢了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왔는데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써봤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한 골을 넣다를 뭐라고 쓴다. 시작. 进了一个球. 그래서요. 2比0 赢了. 1대0으로 이겼다라는 표현들이죠. 그러면 계속하면서 듣기 3부분 가겠습니다. 이게 2월달에 나온 문제인데요. 그대로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약간씩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홍바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홍이 뭘까요? 그렇죠? 불고롱자죠? 그러면 빨간색 봉투를 홍바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날에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주는 거예요. 뭐 축의금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세뱃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려와 볼게요. 듣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在中国红色 빨간색은 常用来表示 자주 사용된다, 표현될 때 好的 첫 번째 뭘까요? 좋은 것. 그 다음에 开心的事 즉 뭐냐면 즐거운 것을 표현할 때 쓴다. 그럼 여기서 开心이잖아요. 开心 그러면 A, B, C, D 감정에서 동요는 뭘까요? 그렇죠? A가 되겠죠? 高兴 너무 간단한데요. 사실 듣기로 들을 때는 이거를 순식간 지나가기 때문에 내용 파악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미를 이렇게 조합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뭐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의 조합이 시험에 나왔었구나.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开心이 나왔으니까 답은 高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红包不是纸. 홍바오는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것을 普通的红色的包. 보통의 빨간색 어떤 가방 같은 주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옆에 할게요. 而是专门指 전문적으로 가리킨다. 어떤 뜻을? 包着钱的红纸包. 여기 보시면 包着가 뭐냐면 어떤 것을 감싸는 거니까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돈을 감싸는 그 다음에 빨간색 종이 어떤 봉투를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A 가볼게요. 是黑色的 검은색이다. 아닌데요. 홍서라고 했잖아. 홍서. 그 다음에 B 봐게요. 送给老人的 젊은이, 어르신 이런 표현들이 아예 안 나왔어요. C번 가겠습니다. 里面会放钱 放이 뭘까요? 방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놓다, 그 다음에 소금을 넣다, 돈을 넣다라고 할 때 방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 돈을 넣을 것이다. 그쵸? 답은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끊어볼게요. 过生日时送 그러면 생일일 때 주다라고 했기 때문에 A, B, C, D 답은 뭐다?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들리는 게 답이에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서도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추해서 풀 수도 있어야지 고도점 맞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요?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러면 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한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을 때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시험 전날은 역으로 가세요. 내가 풀었던 걸 한번 들으면서 쭉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왜냐면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내용을 쭉 정리하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나오는 내용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에서 다시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훑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시험 직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상황별 단어 정리. 여러분도 이미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취업 관련. 자, 시험 보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일까요? 우리처럼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취업 관련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어 보겠습니다. 자, 짜오인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짜오핀이 뭘까요? 그쵸. 채용을 모집하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거 뭐냐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단어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건지 유추해보고 다른 단어도 풀 수 있다면 실력이 쌓인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 단어는 알고 이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동그라미에서 짜오 얘가 들어가면 죄다 모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모집하다. 그러면 짜오핀 채용을 모집하다. 뭐 이건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招个人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집하다. 그렇죠? 아니면 학생을 모집하다는
招生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단어를 외웠다면 이걸 활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요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요새는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면 上网发, 파는 발송하는 거죠. 올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上网 인터넷을 해서 发个招聘通知. 그래서 채용 통지를 올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4급이나 5급이나 인터넷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갈게요. 上网发个招聘通知. 그럼 만약에 채용 통지를 제가 올려요. 누구 뽑는다고.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安排面试 뭘까요? 그쵸? 면접을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이해하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짜오가 모집하다면 우리 입장은 뭐 할까요? 그것에 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응시하다를 뭐라고 쓴다? 잉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할게요. 우리가 잉핀하면 뭐 하냐면 이력서 쓰잖아요. 그래서 디엔 이거는 동사로서 기입하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디엔 기입하다. 그 다음에 비아오거는 양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름, 나이, 국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 내용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에 쓰세요. 어떤 것을 学校你从高中到硕士上的学校 너가 고등학교 때부터 석사를 다닌 학교를 써라 라고 나왔었고 듣기에서 그 다음에 还有또 있어. 무엇을? 入学和毕业的时间 입학과 졸업의 시간을 기입하세요 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짜오가 뭐라고요? 그쵸, 모집하다. 그러면 채용을 모집하다 보다 招聘. 사람을 모집하다 뭐라고 쓴다? 招个人이라고 쓰고 그 우리 응시하는 것은 뭐라고 쓴다? 应聘. 그쵸? 그래서 应聘하려면 우리 이력서 써야 되니까 뭐 하죠? 填表格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어떤 양식에 기입하다 뭐라고요? 填表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학교 관련 단어 볼게요. 选 동그라미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选择할 때 选 그러면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쵸, 선택하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뭐라고 쓴다? 选课라고 씁니다.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요새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奖学金 5급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아까 지양을 말하기를 장려하다 장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상금, 포상금, 보너스 아니면 奖学金이니까 장학금까지. 장학금 신청해 볼게요. 시작. 申请奖学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거죠. 장학금을 신청하는 거. 그러면 장학금을 받았다를 할 때 뭐라고 쓴다? 拿到奖学金. 한 번 더 할게요. 신청해 볼게요. 시작. 申请奖学金. 그 다음 받는 것을 뭐라고 쓴다? 拿到奖学金이라고 쓰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건데 钱 이거 뭘까요? 기입하다. 그 다음에 비아오는 양식을 말하죠. 그래서 유학 신청표를 기입하다를 뭐라고 쓴다? 시작. 填留学申请表. 다시 한번 뭐라고요? 填留学申请表. 이렇게 해서 학교 관련 단어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 관련 이거는 외워놓으시면 독해 일부분, 그 다음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 그 다음에 쓰기 배열하기, 그 다음에 쓰기 작문하기까지 늘 나온 단어죠. 단어를 외우실 때는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어울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항반이 뭘까요? 항공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는 페이지가 되잖아요. 페이지는 너무 쉽단 말이죠. 그러면 4급에서 항공편 어려워 보이는 거 뭐가 나온다? 항반이 나옵니다. 그러면 항공편을 탑승하다는 뭐라고 읽는다? 乘坐航班. 다시 한번 뭐라고요? 乘坐航班이라고 씁니다. 그냥 坐飞机보다는 乘坐航班이 굉장히 볼 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통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갑니다. 자,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지페이가 뭘까요? 이륙하는 거죠. 지페이 올라가는 거, 이륙하다. 그 다음에 하강할 자, 하강할 강자, 치앙 루어. 이거 뭘까요? 착륙하다. 다시 한번 이륙하다, 지페이. 그 다음에 하강하는 것을 뭐라고 쓴다? 치앙 루어라고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 상황적으로 날씨 때문에 이륙할 수가 없어. 날씨 때문에 방송에서 말하기를 1시간 뒤에 이륙한대라는 듣기 내용이 늘 나오죠.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제일 무난하게
날씨 원인 때문에를 뭐라고 쓴다? 因为天气原因이라고 나옵니다. 뭐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면 因为가 아니라 由于 정도 되겠네요. 근데 학생분들은 因为랑 由于를 듣는 거에서 느낌이 因为는 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由于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놓치더라고요. 다시 한번 날씨 원인 때문에 뭐라고요? 因为天气原因. 아니면 동의어는 뭐라고 쓴다? 由于天气原因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 원인 때문에 자, 이 단어 뭘까요? 투이라고 하거든요. 투이는 문의 미시오예요. 미시다. 미시오. 그래서 미시오, 밀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밀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迟到의 迟. 그러면 미루어서 늦어지는 거니까 迟到가 뭐였어요? 지각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미루어서 늦어지다. 그러면 연기하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因为天气原因, 날씨 원인 때문에 因为天气原因, 그래서 推迟了. 뭘까요? 연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상황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장소를 물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起飞降落. 그러면 상황이 어디다? 지장이라고 바로 표시할 수 있는 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 공항에서 뭐 하냐면 등지파이. 자, 등지파이가 뭐냐면 탑승권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요새 인터넷 관련 말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요새 이런 용어들과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4급이나 5급이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를 등지파이, 옛날에는 그냥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出示 등지파이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는 可以在网上选, 选이 뭐였어요? 그쵸, 선택하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쓴다? 可以在网上选座位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별 단어 정리 끝.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외우신다면 응용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이 생겨서 여러분들 잘 들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항공편을 탑승하다 뭐라고 쓴다? 乘坐航班. 이렇게 해볼게요. 올라갑시다. 시작. 起飞 올라가고. 그러면 착륙하는 것은 降落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연착된다? 시작. 因为天气原因. 연기되다 뭐라고요? 推迟 연기되는 거. 내려갑니다. 공항을 뭐라고 쓴다? 시작. 机场. 그 다음에 탑승권은 뭐라고 읽어요? 登机牌. 요새는 이거 어디서 한다? 옆에 갑니다. 시작. 可以在网上选座位. 인터넷상에서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연관되어서 외우신다면 응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발력이 생겨서 아무리 빨리가 들어가도 여러분들 드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는 원래 문제를 새로 풀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동안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듣기 스크립트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아 이런 내용 나왔었구나.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단어는 이렇게 조합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일치하고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정답을 파악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급 듣기 잘 보시고요. 자, 모두 고생하셨어요. 大家辛苦了.